자, 세 번째 저희 이제 SNS 마케팅 과정인데요. 제가 이분을 엄청나게 잘하셔서 대전에서 모시고 강주까지 모시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흔쾌히 우리 교수님이 오신다 했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진짜 기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는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분의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마지막 파트에 우리 신영규 교수님의 SNS 마케팅 과정,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광주에 와서 이렇게 전라도에 계신 분들하고 놀지는 몰랐어요. 저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대전과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민경 대표님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그리고 이 릴레이 강의가 되게 힘들어요. 듣는 분들이 양이 많거든요. 저희가 40분 정도가 허락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시간이 꽉 차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식으로 좀 전달되지 않을까. 좀 힘드셔도 잘 듣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SNS 마케팅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있을 그 교수법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강의 잘하는 방법. 그래서 SNS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하고 있는 이제 특강이 여러 가지 지식을 이제 동시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전직 수의사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들도 고치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SNS 마케팅과 그다음에 마케터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제 수의사 일을 하다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이 좋게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 가지고 1년에 한 250번 정도의 강의를 출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강사로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한 2,000번 정도의 강의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 포함하면 한 3,000번 정도 강의를 했나 봐요. 강의를 매일매일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월천 강사라는 단어는 저희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실개천이나 무슨 뭐 이런 무슨 천의 강사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월수 1,000,000원이라는 뜻이래요. 월수입. 네, 월수입 1,000원은 아니겠죠. 월수입 1,000,000원을 올릴 수 있는 강사들을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김민경 대표님이 되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강사를 직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프로로서 강사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왜 SNS가 필요할까요? 윤동호 선생님. 윤동호 선생님?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네. 네, 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주로 교육하려고 하는 건 나를 알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강사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NS를 교육하는 능력을 같이 배양을 시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SNS를 왜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네, 박민정님은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SNS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다 맞는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김민경 대표님하고 어떤 교육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어떤 교육이냐면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쇼핑 호스트 교육을 한번 기획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호스트를 양성하는 교육을 기획을 했다가 전부 접었어요. 그 접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열어서 물건을 팔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을 많이 팔려면 제품도 좋아야 하겠지만 내가 열어놓은 라이브 커머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죠. 많이 와야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물건을 팔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불러 모아요? 내가. 내가 불러 모으기 힘드니까 돈 주고 외주를 주죠. SNS. 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호스트들이 만약에 출장을 오게 되면 아주 싸도 200만 원, 비싸면 4, 500만 원 정도를 줘야 팀이 출동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요. 그죠? 그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기만의 강력한 채널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강의를 기획을 하고 강의를 사람들한테 오픈을 했을 때 내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한테 강력한 채널이 있어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더라도 이걸 성공시킬 수 있는 건 각자 개인들한테 그런 강력한 채널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채널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적어도 100명, 200명, 300명을 끌어모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인 SNS를 이제 활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알려드려야 강사분들이 나가셔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할 때도 더 강력하고 자기 스스로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SNS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윤동호 선생님이 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효과적인 브랜딩이 가능하죠. 내가 강사예요. 내가 되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 강사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줘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주지는 않죠. 그럼 이거를 여러 개 채널을 통해서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도 SNS는 되게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강사를 하는데 굳이 SNS를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커리큘럼 안에 SNS 마케팅을 집어넣게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한 거를 그대로 화면을 떠가지고 온 건데 제가 네이버에다가 블로그 강사라고 검색을 했을 때 1위에 제 블로그가 뜨죠. 그죠? 자, 여기 소상공인 마케팅 강사라고 검색을 해도 제 블로그가 1위에 떠요. 오늘도 제가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에 중앙대 캠퍼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창업하는 한 31살짜리 남자분을 컨설팅을 하고 왔어요. 서울에 가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열흘만 가도 400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저는 거의 매일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천 강사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죠? 그분은 검색해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스마트폰에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소상공인 마케팅 강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는 제가 1위 나온 거 봤죠. 마을기업 강사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마을기업 강사. 자, 블로그 뷰에 1위에 누가 나와요? 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강사를 섭외할 때 검색할 만한 키워드에 거의 대부분 상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제 블로그를.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프로로 강사의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자기만의 강력한 채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경주에 가가지고요. 강의했던
했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광주대학교에서 여기 지금 김희용 교수님도 계시는데 김민경 대표님이랑 김현정 강사님이랑 같이 교육했었던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좋아요가 100개가 다 넘었죠. 혹시 저한테 페이스북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이 좋아요가 100개면 몇 명이 본다고 그랬죠? 전혜란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 숫자에 해야 돼요. 10,000명? 그쵸, 10,000명. 좋아요 곱하기 100이 본다고 얘기했었죠. 이거를 10,000명이 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10,000명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강사로서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여러분들은 SNS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SNS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채널이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그 세 번째는 유튜브, 네 번째는 블로그. 자, 이 4가지 중에 SNS가 뭐뭐 있을까요? 정옥순 선생님? 예, SNS가 뭐뭐 있을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두 두 개. 두 개? 예. 네. 자, 그러면 박민준 선생님 4개 다? 두 개. 네 손가락 펴신 거 4개 다죠? 네. 네. 하나. 허예진 쌤 오랜만에 뵀는데, 이 중에 SNS가 뭐뭐예요? 4개? 3개? 유튜브까지? 4개, 4개? 그죠? 자,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송민경 쌤 뭐뭐가 SNS예요?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하나? 예. 나중에 남으세요. 남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로그는요, 온라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는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는 없어요.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를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블로그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아니죠. 네. 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그 유튜브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으려면 검색. 검색을 하죠. 자, 검색. 그러면 키워드 검색. 네이버에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검색. 키워드 검색. 검색하죠. 페이스북에 가서 검색하나요? 아니요. 안 하죠. 그러면 유튜브는 네이버에 가까워요? 페이스북에 가까워요? 네이버. 네이버에 가깝죠. 네. 네. 네이버도 검색 엔진이고 유튜브도 검색 엔진이에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만 SNS예요. 인스타그램도 사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이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사진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SNS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는 온라인 미디어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기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은요, 들어가서 검색도 하죠. 그리고 피드에 있는 걸 그냥 또 다 찾아보기도 하죠. 되게 신기한 건 인스타그램은 검색 엔진의 기능과 SNS 기능이 동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런 채널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념을 잡지 않으면 이걸 활용하는데도 좀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페이스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꽃집을 운영해요. 그죠? 그러면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검색창에 무슨 꽃집을 검색해서 나를 만났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요, 무슨 꽃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검색을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꽃이 필요하지 않은데 꽃을 보고 사고 싶게 만들 수도 있죠. 운동화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쁜 운동화를 보고 사고 싶게 만들 수도 있죠.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들한테 구매 욕구를 만들어서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브와 블로그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검색창에 운동화나 꽃집을 검색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나한테 오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불특정 다수한테 막 뿌려요. 꽃을 사고 싶든 말든 꽃을 막 보여줘요. 운동화를 사고 싶든 말든 검색을 하든 말든 운동화를 자꾸 보여줘요.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거나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SNS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유튜브나 블로그는요. 키워드, 검색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한테 구매 욕구가 있는 고객들을 묶어줘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구별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이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걸 풀어서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도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꼴찌를 하는 게 좀 불안하긴 했어요. 시간에 쫓길 줄 알았거든요.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SNS로 해당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그나마 확산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라는 반응에 대해서 100배 정도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고요. 유튜브나 그다음에 블로그는요. 본 사람으로 끝이에요. 확산이 되지는 않아요. 널리 퍼질 수 있는 게 SNS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SNS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하나만 SNS 중에 하나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저는 인스타그램 강의를 혹시 여기 계신 그 허예진 선생님 저한테 인스타그램 강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못 들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기 그런가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 저 타고 오신 분들, 한미정 쌤은 인스타그램 저한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송민경 쌤은 없습니다. 없죠.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인스타그램 강의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팔로워 2,000명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팔로워 2,000명을 모으는 방법이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공부할 때 팔로워를 2,000명 모으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대요. 첫 번째, 하루에 10시간 인스타그램만 하든가. 두 번째, 20대 20 이쁜 여자든가. 이게 하나도 없으면 인스타그램을 해봐야 맞아요. 힘든 얘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근데 되게 슬프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희용 교수님이 아무리 인스타그램을 해도요. 팔로워 2,000명 모으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를 안 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를 예전에 되게 많이 하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준비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할 때 썼던 교재고 지금도 이걸 활용해서 가끔씩 해요. 숨어서 몰래. 소문 안 나게. 요게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 강좌를 위해서 만든 교재인데 왼쪽에 있는 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재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사진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팁들, 해시태그 쓰는 방법, 그리고 체험단 쓰는 방법, 그리고 쇼핑 태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보면 라이브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되게 다 해놨어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도 제가 다 조사를 해놨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공 사례도 준비를 했었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페이지 수로요. 지금 몇 페이지냐면 인스타그램 강좌만
거의 160페이지네. 네, 여기까지 200페이지 가깝게 준비해놓고 강의를 안 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공부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 맞아요. 10시간 하든가 이쁜 20대 여자이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실감 나시죠?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좋아요가 20개에서 50개 사이가 붙고요. 팔로워가 한 300명, 500명 정도가 되잖아요. 신기하게 또 주문이 들어와요. 가뭄에 콩나듯이. 아예 주문이 안 들어오면 내가 접겠는데 주문은 들어와요. 근데 절대 만족할 만큼의 주문은 절대 안 들어와요. 그 이게 끊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이 인스타그램이 참 애매한 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은 강의도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왜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이나 카페나 어떤 공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팔로워를 모집하는 건 고난의 연속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내 걸 찍어서 올려주면 행복의 연속이죠. 그죠? 내가 내 거를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내 거를 찍어서 올려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죠. 그 숫자도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게 훨씬 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어디선가 가서 밥을 먹으러 가든 카페를 가든 공방에 체험을 하러 가든 사진을 올릴 때 어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까요? 예를 들면 식당 사장님이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내다 드렸더니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럼 혹시 어디다가 올려서 내 거를 홍보해 주려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진짜로 올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자, 그래서 그 얘기만 제가 좀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저 인스타워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스타워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자, 인스타워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인스타워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을 나를 홍보하는 마케터로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가장 손쉬운 인스타그램 방법 중에 하나가 인스타워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하루에 일과 중에 정말 수많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죠? 여기도 제가 이걸 하루 동안 찍은 제 9장의 사진이에요. 이 중에 딱 한 장만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죠? 요즘 20대들은 하루에 사진을 몇 장 정도 찍냐면 10장에서 20장 정도 찍는데요. 통계를 보면. 근데 찍은 사진은 10장에서 20장이지만 그 중에 오로지 한 장만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자, 그러면 어떤 사진이 올라갈까요?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진을 인스타워시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스타워시가 되려면 그래서 내 가게에서 찍은 또는 내 제품을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려면 충분히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게 좋은 사진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좋은 사진을 찍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남들이 찍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으로 찍게 만드는 게 내가 그거를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 가게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맞나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진을 고객들은 일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느냐면 첫 번째는 컬러예요. 색깔이 주는 느낌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BBD 컬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BBD 컬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도 사진들을 보면
배경 색깔이 분홍색, 하늘색,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쭉 있죠. 이 배경 색깔이 주는 느낌 때문에 여기 인물들의 이미지나 느낌들이 확 살죠. 이렇게 컬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게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하게 쓰고 있는 배경 색깔들이거든요. 비비트 컬러라고 얘기하는 이런 컬러들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이쁘죠? 근데 여기가 그냥 방이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나서 올렸을까요? 배경이 저 색깔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분홍색 컬러, 여기도 이런 컬러들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 색깔들이 아니었으면 절대 인스타그램에 못 올라가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런 컬러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사진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컬러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만들면 여러분들 가게가 훨씬 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되기 쉽다는 뜻이고, 자, 여기는 보면 요런 게 한때 되게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사 먹고 하는 요런 것들이 한때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을 때는 요런 사진도 딱 요런 공간에서 찍어요. 큰 공간이 아니고요. 요런 공간에서 찍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요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사진의 색깔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디에만 들어가면 돼요? 스마트폰 사진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면 돼요. 요렇게 인테리어를 막 거창하게 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을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쁜 걸 하거나 이렇게 돈 들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디자인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서 내 제품이나 내 가게나 이런 거를 찍어서 올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간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컬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비비드 컬러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잘 보세요. 이런 사진들이 그런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고요.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나만의 정원, 나만의 작은 정원, 소확행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어떠세요? 볼만하죠? 나쁘지 않죠? 근데 네. 사실은 이걸 찍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딱 요만큼만 찍은 거예요. 옆에 막 컵이 나진 걸고 지저분한 거 다 빼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하죠. 딸내미 아들내미들도요 이렇게 찍죠. 침대 들어온 거 확 밀어놓고 노트북 하나만 갖다 놓고 이렇게 찍어요. 그래 놓고 자기를 이렇게 여유롭게 되게 고귀하게 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얼마의 공간을 차지해요? 아주 작은 공간.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옆에 고양이가 있든 뭐가 있든 먹다 남은 음식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딱 요 규격의 사진만 있으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나는 바닷바람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올렸는데 알고 보면 옆에 사람들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만 넣으면 돼요. 인스타그램은 그런 거예요. 그죠? 애가 울든 말든 나는 이거만 찍으면 돼요. 이런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그죠? 그거 네. 잘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찾아다녀요. 20대들한테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아세요? 20대들이 봤을 예쁜 때 가장 맛집은 사진 잘 찍히는 집이에요. 사진이 이쁜 집이 맛집이에요. 맛을 떠나서 줄 서서 먹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한 공간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건 이제 사례들인데, 요즘에는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요, 이런 공간들을 일부러 다 만들어내요. 사진 찍으라고. 그래야 홍보가 되니까. 이게 가장 히트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에다가 샵 잘 지내자 우리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캐? 이렇게 조그맣게. 그죠?
그랬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만 오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유행이 있었어요. 이런 사진이 요 잘 지내자 우리를 찍은 사진이 거의 7,000장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7,000개의 해시태그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대기업이 1억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하죠. 뭐뭐 하시면 뭐 해드려요.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버는 게 만장이 안 돼요. 해시태그 10,000개를 못 벌어요. 몇 억을 쏟아부어도. 근데 바닥에다가 저렇게 샵 잘 지내자 우리 하나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7,000개의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1,000개가 넘어가면 해시태그가 힘이 생기고요.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7,000개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방을 하고 있거나 어떤 가게를 하고 있거나 가구점을 하고 있거나 가게를 하고 있거나 탁자 위에다가 입구에다가 벽 한쪽에다가 얼마든지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공방 하나는요.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검색이 되고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방의 교육생들을 되게 많이 모아요. 제가 이제 아는 공방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놀러 가거든요. 거기 가보면 딱 하나만 해놨어요. 한쪽 벽을 핑크 색깔로 칠해놨어요. 그게 끝이에요. 사람들 전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는 그 공방 이름을 해시태그로 달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데가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을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찍게 만들어서 성공하는 카페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음식점도 있고. 요게 오히려 내가 정말 힘든 지옥 같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2020년에 가장 히트친 인스타그램 사례예요. 여기는 카페 이름이 자판기 카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판기가 핑크빛,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아하는 핑크빛을 띠고 있죠. 자, 이 자판기에서 뭘 팔까요? 뭘 팔 커피? 것 같으세요? 문. 문. 자판기 커피숍 들어가는 문 아니에요? 네, 얘는 문이에요. 뭘 파는 게 아, 아니에요. 얘가 문이에요. 그래서 자, 실제 카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서울 마곡동에 있는 카페. 근데 사람들이 와서 주구장창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자판기 옆에서만. 이 카페를 들어가는 문이 저 자판기예요. 저기는 매출도 엄청나게 나왔고 줄 서서 먹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가고 방송에도 나왔고 정말 대박을 쳤죠. 카페 전체의 이미지를 바꾼 게 아니고요. 오로지 들어오는 문 하나만 바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회사나 가게에 나가가지고요. 잘 째려보세요. 어떤 곳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잘 활용하면 사진을 찍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홍보 마케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는 보면 미국에 있는 폴 스미스라고 하는 빌딩인데 이 빌딩, 이 회사 건물을 온통 모든 벽을 핑크빛으로 칠했더니 여기 와서 사람들이 주구장창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벽을 핑크빛으로 칠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어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린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사례로 다 모아놨던 것들이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은 어떨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까요? 첫 번째, 색깔이 좋으면, 그리고 공간을 잘 만들어내면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BBD 컬러와 공간 디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떨 때?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먹어보지 않은 되게 특이한 일본의 특식이라고 하면서 줬어요. 근데 색깔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요. 먹어봤더니 되게 새콤해요. 그럼 그건 찍어요. 무조건 어디다 올려요? 특별하니까 인스타.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요. 뭐가 특별할까요? 어떤 게 특별해요? 경험이 특별해서.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주면 사람들은 그 경험을 인스타그램에 자랑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서 이런 사진 한 장을 건질 수 있다면, 이런 사진 한 장을 건질 수 있다면, 이런 사진 한 장을 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도 이쁘지만 이쁜 사진 안에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죠. 여기 스페인 광장이에요. 어떻게 찍었어요? 다 누워갖고 사진을 옆으로 찍은 거죠. 절벽에 매달린 게 아니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딘가 음식점에 가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가서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라고 하는 것들, 뭔가 특별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걸 사람들은 찍어서 어디다 올려요? 욜로의 유행이 가져다 준 거죠. 제품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런 옷을 오늘 샀어요라는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게 만드는 이유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손님들한테, 내 고객들한테 어떤 경험을 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가게 하나가 돼지고기를 팔아요. 정육점을 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요. 거기서 포장을 할 때 보통 그 냉장 상태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걸 같이 넣어주죠? 안에다가 얼음팩. 얼음팩을 넣어주죠. 근데 거기는 생수병을 얼려서 2병을 넣어줘요. 정도 안 딴 생수병 2개. 그거는 거기 가서 마셔도 돼요.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시원하게 같이 드세요라고 써서 보내요. 그게 사진으로 찍어서 후기로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건 왜냐면 특별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줘도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개발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책 읽었다고 북스타그램, 공부했다고 공스타그램, 그리고 운동했다고 또 올리는 헬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거는 마케팅에 활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요소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스타그램 워치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BBD 컬러예요. 두 번째는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개발은 마케팅하고 활용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와 잘 연결하면, 그러면 내가 직접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강의해달라고 저를 부르면 가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고객들에 의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만 강의해요. 저런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객들이 나를 홍보하게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인스타그램 공부 아무리 해도 해시태그 2,000개를 못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팔로워도 2,000명을 모으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팁들을 알려주면 훨씬 더 내 주변에 나한테 교육받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단순한 강사가 아니고 디지털 강사 정도가 되면, 스마트 강사 정도가 되면 SNS를 활용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왜들 다 이렇게 심각하세요? 이현주님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너무 무겁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요? 너무 아니요. 심각한데요? 근데 어떻게 재밌죠? 활용할지 생각을 하느라고요. 그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법들이 있죠. 그죠?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아요. 공부 엄청 했다니까요. 인스타그램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200장에 가까운 교환을 만들 정도로 저는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강의 안 해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스타그램이. 정말 어려워요.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뚫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고 또 다른 강좌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